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북한 측에 대고했던 말을 두고 정치권이 벌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발언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지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은 법률이나 제도는 개선을 하고 또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반드시 실천시켜 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앞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 남북 간 국회회담을 열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자.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일단 이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국내 정치에 관한 어떤 일종의 네. 정권 그리고 정당에 관한 문제를 국내에서가 아니라 북측의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이 논란을 촉발시킨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네. 현재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맞느냐, 김성태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보수 야당에서 비판하는 시각이 뭐냐면 굉장히 속 좁은 발언이다. 현재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네. 집권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 계속해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현재 어떤 정책 또는 정권의 어떤 남북 관계의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정권, 정쟁, 그리고 정치에 관한 얘기로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난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 측은 정당의 목표 자체가 항상 정권 획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도가 모호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 국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할 텐데 북한은 정권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죠. 네. 독재 체제에 절대 권력만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정권이 누구한테 간다, 정권을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이 다른 곳에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도 비난을 하기도 했었죠. 이 집권 여당 대표 말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평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가요? 네, 때와 장소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빼앗기면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남북 간의 평화 모드 속에서 교류가 단절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과거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9년의 보수 정권 문제 때문에 과연 남북 관계가 절단이 된 것이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있었던 북한의 1차 핵실험에서부터 비롯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를 비롯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었던 원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남북 간의 관계의 모든 단절이 보수 정권의 9년 때문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듯한 이런 뉘앙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야당도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시작은 우리가 열었지만 마지막 통일에 대한 마무리는 이 보수당이나 야당이 문을 열 수도 있는 과정이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의 북한에서의 발언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평화 안보에 대한 협치 의지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언젠가는 국회 대표단이 여야 당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열어야 되는데 과연 이해찬 당대표가 평양에서 얘기했던 이와 같은 발언들이 야당에게 앞으로 설득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이 대표가 되자마자 이 통합과 협치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묘역죄까지 가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몸을 낮추시는가 했는데 지금 이 발언이 이 의도가 있는 소신 발언인지 아니면 말실수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를 봤더니 최고인민회의의 그쪽의 카운터파트예요. 네, 안동춘 안동춘 부의장, 부의장이죠? 네. 또는 김영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소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방금 우리 김영민 교수가 얘기했던 거와 저는 조금 달리 해석을 했는데요. 네. 이해찬 대표가 평소에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간의 해빙 무드 교류가 단절이 왔다. 그래서 다시 남쪽의 정권이 바뀌면 네. 또 교류에 단절이 올 것이다라는 쪽의 얘기를 아마 더 방점을 두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나 표현이 정권 뺏기면 또는 정때 안 뺏기게 이런 얘기들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정치적인 발언으로 비춰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굳이 저는 뭐 표현이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네. 시비를 굳이 걸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뒤집어 말하면 사실 맞는 말입니다. 보수 정부가 통일 문제, 네. 남북관계 해빙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안이에요. 진보 정부는 노사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안이고 왜냐하면 지지층이 그쪽에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펴더라도 그걸 껴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런 점에서 다만 한 가지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비춰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걸 거기서 얘기한 건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역시 네. 때와 장소 그리고 그런 맥락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했던 발언들은 결국은 북측에 대해서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북측과 거의 단절, 전쟁 네.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대두될 정도로 완전히 남북 관계가 사실은 뭐 개성공단 문을 닫고 모든 부분에 단절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적인 역할을 잘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북한 측에 대한 메시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될 때 사실은 그런 아주 강한 모습보다는 뭔가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특히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야권에 의해서 지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네. 비준에 어려움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이주영 부의장까지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렇죠. 야당이 지금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척을 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네. 대표가 좀 더 그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내 정치는 협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남북관계라든가 대외 외교관계는 결국 국내 정치에서 다시 이것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정책으로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해찬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과 국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는 뭔가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남북관계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로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판문점 선언과 나머지 이후에 이루어질 가을 공동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이 흐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역시 여당 대표로서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라는 판단을 정책으로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렇게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발할 것을 아마 머릿속에 염두에 뒀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들을 정말로 국내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외교적인 사안, 남북관계 사안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네. 이해찬 대표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노력을 스스로도 해서 성공적인 이런 발언이 되게 하지. 만일의 경우 이것이 정쟁과 갈등으로 남는다면 대표로서도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 경선 때 이해찬 대표 당시 후보가 상당히 자신은 부드러운 사람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전국 주도권을 위한 것이든 강력한 발언이긴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